일주일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 좀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일단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노조원들에 의해 가지고 유성기업 그 해당 임원 상무는 12주에 그런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과 또 경찰청장은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단 한마디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오늘 중으로 그 소위 주요 피의자를 적시하는 그런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직무를 제대로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집단 폭행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실체적 진상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데도 장관께서나 그리고 경찰청장 여기에 관련한 언급 한마디 없으니 이게 대한민국이 누굴 믿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분명히 저희들이 공권력이라든가 또 우리의 법 합의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요. 예. 네, 김부겸 장관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에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알려진 것이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그 대략 오후 그 시간에 지금 알려진 그 동영상 등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그 노조 그 원들이 이 상무를 집단으로 감금하고 이제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2층의 그 사장실에서 일어났는데요. 일정한 고함을 외치고 이제 문 안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곳에서 약 1시간 동안 집단 이제 구타가 있었다. 물론 지금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비명 소리가 그 상당 부분 들렸고, 따라서 이 상무는 12주에 해당되는 그 상해를 입었다. 안화골절에 대한 것에서부터 코뼈도 이제 부러지고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2차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 어디에 있는 것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그 상태다. 그런데 가장 그 충격적인 것은 이 당시에 이제 경찰이 이미 출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면서 마치 주눅듯한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의 공권력이 왜 이렇게 뒷짐만 쥐고 있었느냐, 이런 비난이 있는,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측이 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회사 측에서는 뭐 한 3시 한 50몇 분부터 이제 문을 감금을 하고 이제 폭행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한 6차례에 걸쳐서 112에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거의 1시간 동안 감금을 당하고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하죠. 그런데 노조 측은 뭐 충돌한 지 1분 만에 종료가 됐고, 단지 이제 1시간 동안은 뭐 노조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할다, 임금 협상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게 갭이 크죠. 그렇죠.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그리고 노조 측에서 이제 당일날 폭력 자체는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을 했다, 의도적인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이 김모 상무가 코뼈가 부러지고요. 네. 눈 밑에 뼈가 또 함몰되고, 그다음에 이가 뭐 치아가 3개나 부러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폭행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진단서나 그런 것들이 뭐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과 관계 또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경찰관이 4명밖에 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와서 한 20명 정도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실 노조원이 그 당시에 한 40명 정도가 이 대표 사무실에 있었고, 그런데 왜 4명밖에 안 왔고 추후에 왔으면서도 이 안에서 40분 동안 폭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방관했느냐? 이건 경찰 자체가 노조나 아니면 이제 정부와 관련돼서 눈치 보기인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이제 비난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뭐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 측 입장에서도 안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대에 이제 밖에 있어서 이제 노조원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찰 측은 또 그 안에서 또 폭행 자체가 아주 짧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대응을 제대로 했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제 굉장히 뭐 아주 서로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대립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엄청난 상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2주간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다 합쳐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뼈 부러진 것이 일반적으로 4주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눈 밑에 안아골 골절도 사실은 한 4주 정도 나오고 네. 치아도 보통 한 4주 나와요. 합치면 한 12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12주를 얘기하는 거고 또 노조 측에서는 뭐 4주인데 다 합치니까 12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 폭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노조 측에서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노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폭력은 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행 자체는 일단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고 대신 뭐 1시간 동안 폭행이 있었냐 그리고 계획적인 폭행이었냐 뭐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노조 쪽에서는 폭행은 몇 분 만에 끝났고 뭐 감금 뭐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경찰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20명의 그 형사팀을 구성을 해서 3개 팀으로 나눠서 집중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폭행을 한 그 노조원들이 한 5, 6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진입했을 때 방해를 했던 노조원들도 한 6, 7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합 12명에 그 대해서 일단 그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이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것과 이제 또 별개로 그러면 왜 이렇게 초동 조치가 좀 부족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12명으로 이루어진 종합감사단이 현장에 파견이 되어서 과연 신고에서부터 112 신고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형사들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보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종합감사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네. 결국 유혈하게 되면 이 노조원에 대한 피의자 참고인 조사와 더불어서 경찰관의 행위가 적합하에 대한 감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초동 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런 상황의 경우에 경찰이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집단 민원 그 대응 매뉴얼 이것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 단위에서 신속하게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정보 기능, 또 기동구 타격대 기능, 그다음에 생활 안전 기능. 그래서 일단 신고가 접수된 다음에 과연 이 사항이 급박함을 요하는 것이냐, 또는 그 불법이냐 합법이냐, 집단 민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보조 인력도 필요한 것이냐에 네. 관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사전 단계, 현장 단계, 사후 단계 이렇게 그 매뉴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초동 대치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아마 오늘 그 감사팀에서 확인할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경찰 초동 조치를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이 민노총 조합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들은 증거인멸까지 하면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경찰청장도 장관도 누구 하나 죄송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은 무기력한 공권력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일주일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경위조차 설명을 안 하고 있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그 공권력이 민노총의 호위무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노동조합 그 조합원들이 그 기업의 임원들을 폭행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도 절대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행자부라든가 경찰청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네, 경찰의 책임, 공권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노총을 함께 거론을 했거든요. 민주노총도 이번 사건에 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노총 금속 노조 자체보다는 이제 유성지회에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민주노총 자체 내에서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거든요. 거기도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했는데 이제 단서를 다뤘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언론에서 폭력적인 측면만 몰고 간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 뭐
지금 유성기업 노조와 관련돼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 1990년도 초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2010년도에 이제 주간 2교대로 하고 밤샘 작업을 없게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측에서 이걸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8년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행을 안 하니까 유성지회 금속노조에서는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파업을 하면서 서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그걸 직장 폐쇄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사측에서는 또 제2 노조를 만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정울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 와중에서 한 27명을 또 해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부당 해고로 해서 또 고소 고발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산 공장에서 이제 김모 상무가 굉장히 많이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김모 상무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도적으로 노조원에 대한 고소 고발 이런 것을 해요. 그리고 해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김모 상무하고 노조원들의 감정이 아주 그게 달했거든요. 예.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유성기업 회장 유모 씨가 사실은 작년에도 이러한 부당 해고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민면을 안 보고 우리의 폭력에 대해서만 왜 비난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불만을 좀 토로하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민노총 소속 그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그 최근 행태를 보게 되면 네. 사실 무법천지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분명히 비난을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청 청사도 그대로 뭐 점거를 하는가 하면 그 노동청의 그 관공서도 점거를 하고요. 또 김천 뭐 시청 자체도 또 점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런 그 대응이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법치가 가장 국가의 그 핵심인데 정부 또는 경찰에서도 뒷짐만 쥐고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민노총이 일정한 촛불 청구서를 내밀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연 이 정부에서 무엇인가 이제 단호한 저 민노총의 부채가 없다, 빚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원칙대로 법과 기준에 맞추어서 민노총이건 아니면 다른 뭐 단체건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김부겸 장관이 2주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죠. 그 행안위에서 어느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는 없다. 이것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법치의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워낙 오랫동안 이 문제를 끌어오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사 양측의 그 갈등의 골이 많이 깊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저 민노총이 이제 시대적 흐름을 좀 알아야 한다고 봐요. 일단 뭐 촛불 집회랄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데 굉장히 공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부가 제대로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경사노위랄지 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이런 데 또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전에 어떤 보수 정권에서 이제 탄압받는 민노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현재의 어떤 정부의 하는 일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무조건 바깥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변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탄력 근로자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민노총이 참여를 안 해서 이게 그냥 무기한 연기돼 버렸잖아요. 사회적 좀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고 현재 어떤 노동의 유연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 정부가 무조건 뭐 노동 유연성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탄력적으로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협상에 참여를 하고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을 관철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서로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보수 정권에서 일방적인 투쟁보다는 어떤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이 있으면 폭력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